안녕하세요. 저 누군지 기억하시죠? 아, 안녕하세요. 네, 기억하고 있어요. 성함을 모르겠어서 식당 번따남이라고 저장해뒀거든요. 식당 번따남. 외모만큼 생각하시는 것도 귀여움 그 자체네요. 제 이름은 남태훈이라고 합니다. 명함이라도 드렸어야 하는 건데. 수지 씨 외모에 홀딱 반하는 바람에. 아, 제 얼굴 별로 안 귀여운데. 전 그냥 평범한 20대 여자 중 하나일 뿐인데요. 에헤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수지 씨 진짜 귀여워요. 다람쥐 같고, 사실 그 식당 맛있어서 자주 갔었는데, 나름 단골인데 제 얼굴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제가 손님들 얼굴은 잘 외우는 편이 아니라서. 매일같이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아는데, 태훈 씨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럼 이제부터 기억해 주세요. 앞으로 매일매일 눈도장 찍으러 갈 테니까. 보통 퇴근은 몇 시 정도예요? 퇴근이요? 한 8시 정도? 전 오픈부터 마감까지 있어서 밤 8시 정도에 퇴근해요. 8시 정도면 좀 늦겠네요. 그럼 퇴근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일 수지 씨 데리러 가야겠다. 혼자 퇴근하는 길 심심하고 외로울 테니까 제가 말동무라도 해줄게요. 꼭 안 그러셔도 되는데 괜히 번거로우시지 않을까요? 번거롭긴요. 첫눈에 반한 여자 지켜주려고 하는 건데요, 뭐. 그럼 우리 이제부터 자주 보는 거예요? 수지 씨가 부담스럽지 않을 선에서 천천히 다가갈 테니까 밀어내지 말게요. 알았죠? 네, 알겠어요. 제가 아까 집 가서 열어보라고 했던 상자 열어봤어요? 네? 아니요. 아직이요. 이제 막 열어보려던 찰나였어요. 아이, 참. 얼른 열어봐요. 반응 궁금하니까. 이게, 이게 뭐예요? 이거 구찌 같은데, 맞아요? 네, 맞아요. 오랜만에 매장에 들렀다가 수지 씨한테 잘 어울릴 것 같길래 한번 골라봤는데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아니, 잠깐만. 구찌면 돈이 얼마예요?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이거 명품인데.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돈을 쓰세요? 오늘 밥도 비싼 거 사주시고, 디저트도 비싼 거 사주셨으면서. 수지 씨한테 쓰는 돈, 단돈 1원도 아까운 거 없어요. 누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돈 쓰는 걸 아까워하겠어요? 저기, 태훈 씨. 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고아 출신의 형편이 안 좋아서 고등학교도 졸업 못한 태훈 씨처럼 좋은 대학 나오고 더군다나 삼성전자 엔지니어. 내가 생각해도 태훈 씨가 아까워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은 건데. 그리고 말했던 것처럼 저는 수지 씨한테 첫눈에 반했고 지금까지도 쭉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알 것 같아요? 제 마음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그렇게 좋아요? 처음에는 얼굴만 보고 좋아했지만 이제는 마음까지. 아니, 수지 씨의 모든 부분을 사랑하게 됐어요. 우리 매일 봤는데 이제 마음 좀 열어주면 안 돼요? 나중에 가서 후회하기 없기에요? 사나이 인생에 후회라는 글자는 없습니다. 좋아요. 솔직히 저도 제 주제를 알아서 많이 고민했는데 이제는 제 마음 가는 대로 할래요. 저희 만나봐요, 한번. 그 선택에 후회 없도록 진짜 잘할게요. 긴 말은 내일 하도록 하고 출근해야 하니까 이만 자요. 사랑해요, 수지 씨. 안녕하세요. 혹시 이수지 씨 휴대폰 맞나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어머, 맞구나. 아유, 난 또 내가 전화번호 잘못 저장했을까봐 걱정했는데. 다행이다. 나는 태훈이 엄마 되는 사람이에요. 아가씨랑 진득하게 대화 한번 해보고 싶어서 태훈이한테 번호 달라고 백밤을 졸라서 겨우 연락했는데 혹시 기분 나쁘거나 그런 거 아니죠? 네?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태훈 씨 여자친구 이수지라고 합니다. 알아요, 알아. 집에 오면 얼마나 입이 마르고 닳도록 이쁘고 착하다고.
아이, 세상에 그런 여자 없다고 칭찬을 하던지. 엄마인 내가 질투가 날 정도로 아가씨 자랑을 한다니깐요. 아주 내 귀에 딱지가 내려앉겠어 그냥. 어머님, 말 편하게 해주셔도 돼요. 어머, 아유 그래. 그럼 그럴까? 편하게 하랬으니까 편하게 할갱. 아이, 그런데 우리 수지는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더라? 아, 저 올해 29살이에요. 아유, 29. 한참 좋을 때네. 젊음이 아주 넘치겠어. 우리 태훈이랑 나이 차도 얼마 안 나고 좋네. 부모님은 뭐 하시고? 부모님이요? 아, 사실 제가 부모님이 안 계세요. 어릴 때 사고로 돌아가셔서 지금은 집주인 할머니랑 둘이서 같이 지내고 있어요. 아유, 뭐, 미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게 없어서 내가 실례했네. 미안해.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에이구, 그래도 이렇게 예쁘고 밝게 잘 커져서 하늘에서 부모님께서도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실 것 같네. 내가 한번 보고 싶은데 집으로 부르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 혹시 언제가 시간이 좀 괜찮겠어? 평일에는 일을 한다고 들었는데. 아, 저는 주말이면 다 괜찮을 것 같아요, 어머님. 아침이건 낮이건 밤이건 다 좋아요. 불러만 주신다면 달려갈게요. 아유, 그래. 그러면 이번 주 토요일 한남동에 뷰가 아주 멋진 식당이 하나 있거든. 거기서 우리 태훈이랑 같이 얼굴 한번 보자. 네, 어머님, 좋아요. 그럼 그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덕분에 너무 잘 먹었어. 어머님께서 뷰가 좋다고 하신 이유를 알겠더라. 나 살다 그렇게 멋진 식당은 처음이었어. 정말? 만족했다니 다행이다. 음식은 입맛에 맞았어? 아까 좀 깨작거리는 것 같던데. 무슨 소리야. 나 진짜 맛있게 먹었는데? 자기 덕분에 내가 처음으로 이런 호사도 누리고. 진짜 요즘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해. 내가 이런 걸 다 누려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오늘 우리 엄마가 질문이 좀 많았지? 이해해. 사람이 나이가 들면 원래 궁금한 게 좀 많아진다고 하잖아. 혹시 기분 나쁜 거 있었어? 응? 아니, 딱히 없었어. 그리고 그런 건 뭐 인사드리러 가면 궁금해서 여쭤보실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뭐. 월급은 얼마 정도 받느냐, 결혼 계획은 있느냐 같은 질문 별로 불편하지 않았다고. 그래? 그럼 다행이고. 근데 있잖아. 자기 정말 나랑 결혼할 생각 있는 거지? 사실 지금 이야기를 꺼내는 게 조금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향후 몇 년간 쭉 이 관계가 이어진다면 그땐 정말 결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자기야, 나는 애매한 거 딱 질색이야. 여기서 확실하게 말해줬으면 좋겠어. 나랑 결혼할 거야, 말 거야? 응? 자기, 우리 만난 지 이제 3개월밖에 안 됐어. 연예인들이야 100일 만나고도 눈 맞으면 결혼한다지만 나는 사람을 좀 오래 두고 만나보고 싶어. 아직 알아가야 할 것들도 많을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아직 결혼 이야기 적극적으로 주고받을 정도로 많은 나이 아니잖아. 천천히 생각하자. 서두르면 다친다고 했어. 미안해. 내가 좀 급했나? 자기가 너무 좋아서 참을 수가 있어야지. 알았어. 하긴 물도 급하게 마시면 체하는 법이지. 자기 말 일리가 있어. 앞으로 우리 좀 더 많은 걸 알아가 보자, 수지야. 수지야, 오늘 우리 만나기로 한 거 잊지 않았지? 네네, 어머님. 근데 오늘은 제가 어머님 댁으로 갈까요? 어머님이 괜히 이동하시기 불편하실까 봐. 어머, 아유, 우리 집은 안 돼. 집이 넓기는 하지만 청소가 좀 덜 되어 있어서. 너 보여주긴 조금 부끄럽구나. 다음에 대청소하게 되면 그때 와라. 아이, 어머님, 청소 덜 되어 있어도 상관없어요. 제가 가서 청소 도와드리면 되죠. 안 돼, 안 돼. 오고 싶어도 꼭 참고 다음에 와. 어차피 결혼하게 되면 여기가 네 집이 될 텐데.
지금 굳이 서두를 필요 없지 않니? 안 그래? 네? 결혼하게 되면 거기가 제 집이 된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응? 내가 이야기 안 했던가? 1년 동안 계속 이야기했을 텐데 너희 결혼하게 되면 합가해야 한다고. 네? 합가요? 어머, 아니 너 왜 그러니? 마치 처음 들었다는 듯이 말하네. 너 혹시 합가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야? 아님, 생각을 해보질 않았던 거니? 합가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해보지를 않아서요. 제가 여태 일하면서 모아놓은 돈도 있고 태훈 씨도 적금 들어놓은 거 있다고 했고 그래서 결혼하게 되면 당연히 전세로나 자가로나 집 사서 들어갈 거라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 정신 차려. 얘가 아직 뭘 모르네. 지금 집값이 얼마나 비싼지 아니? 전셋값만 10억은 한다. 너 10억 모아놨니? 식당일 그거에서 1년 바짝 모아봤자 5천만 원도 안 되겠구먼. 그리고 원래 합가하고 나면 돈이 더 잘 모여. 한동안 같이 살면서 일하고 돈 쓰지 말고 모아서 나가면 그게 너희들한테도 훨씬 좋은 거지. 안 그러니? 아, 생각해보니까 어머니 말씀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 너희는 결혼하게 되면 선택지 같은 거 없이 무조건 합가야 합가. 알겠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라. 이따가 내가 주소 찍어줄 테니까 그쪽으로 1시 30분까지 오도록 해라.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아가, 오늘 늦게 들어오니? 8시가 넘었는데 왜 소식이 없어? 할머니, 저 이제 집 가고 있어요. 그래? 밥은 먹었고? 아니요, 아직 안 먹었어요. 배고파요, 할머니. 이 시간까지 밥도 안 먹고 뭐라고 돌아다닌 게야. 배꼽 시계는 정확하게 돌아가는 녀석이 끼니도 거르고. 할머니, 있잖아요. 제가 지금 결혼을 하는 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왜? 무슨 일 있는 거야? 만난 지 이제 1년 좀 넘었는데 그 1년 동안 계속 결혼 재촉에 결혼하게 되면 합가를 해야 한다는 둥. 그래놓고 집에 한번 가보고 싶다니까 아주 거하게 역정을 내시면서 청소가 덜 되어 있다니 뭐니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좀 찝찝해서요. 땡, 난 또 뭐라고. 뭘 그런 걸 고민하고 앉았어. 네가 아니다 싶으면 그냥 안 하겠다 하고 깔끔하게 정리하면 그만인 것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어.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는 법이요. 쉰소리 그만하고 얼른 와서 밥이나 먹어. 네가 좋아하는 고구마 밥 해놓을 테니까는. 알겠어요, 할머니. 응? 태호 씨 프로필 사진 바뀌었네. 어릴 때 사진이야? 귀엽다. 그런데 옆에 있는 여자애는 누구야? 처음 보는데? 설마 어릴 때 만난 전 여자친구는 아니겠지? 응? 아니야. 자기한테는 처음 말하는 건데 지금은 미국으로 가 있는 내 동생. 응? 자기 동생이 있었어? 있기는 한데 뭐 지금은 없는 셈 치고 있지. 가끔 보고 싶고 생각나기도 하는데 우리 집 꼴통이었어. 맨날 첫날 문제만 일으키는. 그래서 엄마가 홧김에 유학 보내버렸고 그냥 아예 거기서 눌러 살아버리더라고. 결혼도 했더라. 미국 사람이랑. 진짜? 그래도 너무하다. 가족한테 결혼하는 거 알려라도 주지. 서운하진 않았어? 엄마랑 나랑 좀 서운하긴 했지만 뭐 어쩌겠어. 연락도 안 받는데. 그나저나 오늘도 엄마랑 만나기로 했다면서? 응, 맞아. 오늘은 저녁에 뵙기로 했어. 근데 나 자기 집 한 번만 가보면 안 돼? 우리 만난 지 1년도 넘었고 이제 결혼 약속도 했는데 언제까지나 맨날 밖에서 약속 잡고 볼 수는 없잖아. 뵐 때마다 비싼 곳에서 보고 어머님이 돈 쓰시게 하는 것도 너무 죄송하고. 전에 엄마가 말씀하시지 않았어? 집이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보기가 좀 그렇다고.
오고 싶어도 조금만 기다려. 나중에 때 되면 내가 알아서 다 부를 테니까. 치, 알았어. 진짜 얼마나 더럽길래 그러는 거야. 궁금해 죽겠네 진짜. 자기가 오면 깜짝 놀라서 펄쩍 뛰고 도망칠 정도로 정신없고 지저분해. 그러니까 우리 공주님 궁금해도 조금만 참으세요. 아, 그리고 자기, 나 진짜 갑자기 뜬금없이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자기 무거운 거 잘 들어? 뭐 쌀포대 같은 거라든지? 나 식당 일 하는 사람이거든. 무거운 건 당연히 기본으로 들어줘야 한다고. 기초 체력은 당연히 튼튼하게 받쳐주고 있지요. 근데 그건 갑자기 왜? 너무 뜬금없다. 아니, 그냥 뜬금없이 궁금했었어. 나는 힘센 여자가 매력있고 좋더라고. 역시 자기는 내가 좋아하는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다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 말해줘서 고마워. 안녕하세요. 남태훈 여자친구 이수지 씨 맞죠?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 태훈 오빠 친동생이에요. 남주영이라고 합니다. 네? 태훈 씨 동생. 아, 설마 그 미국으로 도망갔다던? 하, 도망. 그 인간이 그러던가요? 제가 도망을 갔다고? 아니지,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얘기 듣기론 집에서 문제만 일으키다가 미국으로 유학 갔고 거기서 그냥 아예 눌러앉아 연락도 안 하고 결혼까지 해버렸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근데 제 연락처는 어떻게 하셨어요? SNS 타다가 우연히 발견했어요. 그리고 연락처 아니고 카톡 아이디. 혹시나 싶어 쳐보니까 인별이랑 아이디 똑같더라고요. 이야기해주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연락하게 됐어요. 네? 무슨 이야기요? 긴 말 안 해요. 도망쳐요. 그 더러운 인간들한테서.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냅다 도망치라니요. 사람이 알아듣게 말을 해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학대, 폭행, 갈취, 집착. 그 사람들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에게 시도 때도 없이 폭력을 휘둘렀고 조금만 늦게 들어가도 남자랑 있네 만에 집착했고 큰오빠랑 저를 방에 가둬두고 때렸어요. 알바에서 벌어온 돈을 모조리 빼앗아 갔고요.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미국으로. 잠깐, 큰오빠라니요. 태훈 씨 말고 오빠가 또 있어요? 당신 보고 빨리 결혼하라고 하죠? 집에 오라고 한 적도 없을 거고요. 네, 그렇기는 한데 큰오빠가 있어요. 중증 자폐를 가진. 의사소통이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람의 케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제가 듣기론 나를 낳아준 그 여자는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어요. 말기 암에 걸렸거든요. 겉으로는 그렇게 안 보일 테지만 그래서 그럴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 큰오빠를 보살필 사람이 없어지니까 오빠를 당신에게 떠맡기기 위해서 결혼을 강요하고 집에 큰오빠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까 집에 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나는 한국을 떠나온 지 오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한국말이 조금 서툴게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에게 이 말은 꼭 하고 싶어요. 하루라도 빨리 그들에게서 도망치세요. 더 늦어버리기 전에.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주영이랑 어떻게 연락했어? 둘이 원래 아는 사이야? 원래 아는 사이면 당신이랑 내가 지금까지 만날 수 있었을까? 아니, 애초에 사귀지도 않았겠지. 저게 다 뭐냐, 수지야. 네가 어떻게 주영이랑 연락을. 네 아줌마, 제가 처음부터 이상한 걸 감지하고 도망을 쳤어야 했는데 이놈의 인생은 눈치 하나 없이 태어나서 참, 더러운 인연을 여기까지 끌고 와버렸네요. 더러운 인연이라니.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주영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 오해야. 내가 천천히 네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할게. 어? 어떻게 자기 딸을 저렇게 새파랗다 못해 시꺼멓게 피멍이 들 때까지 때릴 수가 있어요? 딸이 학생 때 열심히 벌어온 돈을 갈취하고 말 안 듣는다고 때리고 집에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온갖 상스러운 말을 다 하면서 모욕 주고. 그건 싫어서 도망을 갔다고 할 수가 없지. 살려고, 살고 싶어서 도망을 간 거지. 안 가면 여기서 죽어버릴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당신 형이 있었다면서? 그것도 내가 다 설명할게.
맞아. 나 사실 형이 있어. 근데 형이 몸이랑 마음이 조금 많이 아파. 그래서 그 사실을 알면 당신이 나한테서 실망하고 떠날까봐. 그래서 일부러 숨겼던 거야. 아이고, 연병하네. 세상에 그런 이유로 떠날 사람이라면 애초에 인연이 거기까지밖에 안 됐던 거겠지. 그런 형이라면 더 품고 보듬어줄 생각을 해야 정상 아니야? 결국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건 형을 쪽팔리는 존재라고 생각했단 거잖아. 그런 아픈 아들의 존재를 숨기고 그 아들을 돌봐줄 사람이 들어와야 하니까 계속해서 결혼을 재촉했던 아줌마도 정상 아닌 사람이라는 거 알죠? 그래.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장차 큰 사람이 될 우리 태훈이한테 그 짐을 떠맡길 순 없으니 적어도 별 볼 일 없는 너한테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건데. 뭐가 문제인 거니? 그게 문제예요, 아줌마.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음. 마지막까지도 아들한테 남은 사랑을 주고 갈 생각을 해야지. 뭐? 짐? 맡겨? 이유 없는 호의는 없다더니 되도 않는 핑계로 짐 못 오게 했던 것도 나한테 이것저것 사주면서 잘해줬던 것도 다 이유가 있었네. 근데 어쩌지 아줌마? 이제 아줌마 계획은 몽땅 틀어져 버렸네. 나 결혼할 생각 싹 사라져 버렸거든. 아줌마, 내 말 똑똑히 들어. 죽을 날 받아놨음. 그동안 덕을 쌓고 살아. 그따위로 더럽고 추접하게 살다간 나중에 눈 감고 나서 지옥 간다? 내 말 틀린 것 같지? 개소리 하는 걸로 듣지 말고 그 대가리 속에 똑똑히 새겨둬. 그리고 진짜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 연락하지 마라. 시한부를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중증 자폐가 있는 아들을 저에게 맡기려 대책 없이 결혼과 합가를 외쳤던 그 아줌마. 그의 동생이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와 결혼을 할 뻔했고 인생이 망가질 뻔했어요. 저는 제대로 욕을 퍼붓고 그들을 차단했고 일말의 양심은 남아있었던 건지 그 이후로 어떠한 방식으로든 연락이 오지는 않더라고요. 제 인생을 구해준 그의 여동생에게 이 글을 빌어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